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대한전선 9월 100% 급등 직전 폭등 주가 전망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한전선은 제가 매주 한 주에 하나씩 여러분께 영상, 전략에 대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주 하나의 영상 시청하신 분들 계시겠죠. 근데 드디어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9월 달이 왔습니다. 드디어 이 약속의 9월 급등할 만한 타이밍이 온 대한전선 왜 이렇게 주목해 봐야 되는지 그에 따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전선을 들고 계시는 분들 전략 얻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보호하시고 늘려 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대한전선이라는 주식이 최근에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최근 이번 연도 5월 달이죠. 저가 대비해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이 자리에서 폭등은 인수 관련해서 상승했었는데 그보다 더 큰 급등이 이 원전 관련 이슈에서 나왔어요. 왜 그러느냐? 구조를 봤더니 호반건설이라는 이 기업이 대한전선을 인수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케이블과 에너지 전력 분야에서 강자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실제 이러한 내용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최근 글로벌 정책 때문인데요. 미국의 주도로 조 바이든 대통령,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이 친환경 저탄소 정책을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 저탄소 정책을 열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구 온난화겠죠. 온난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규제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가장 큰 국가인데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다 보니까 저탄소 시대가 열리면 가장 누가 큰 피해를 보겠어요?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겠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이야기하고 제재를 걸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바이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저탄소 정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민주당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들어가 있는 속해 있는 민주당이 50년 만에 원자력을 지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 결국에는 저탄소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기를 생산할 때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특히나 가장 많은 전기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석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탄, 뭐 석유, 가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화력을 줄이고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태양열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뭐 물론 훌륭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지만 현재 효율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거니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맞춰서 전기가 생산될 때가 있고 생산이 안 될 때가 있게 돼 버리면 이 일정한 수준의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특히나 이것에는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게 되냐? 공장들. 이 공장 시설들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게 되죠. 10분만 반도체 공장이 멈춰도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날아가기 때문에 전기 공급이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원전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원전과는 좀 더 많이 바뀌었죠. 소형 원전이라고 해서 효율은 높이고 크기는 줄이면서 위험은 감소시킨 원전이 탄생하게 되면서 바로 민주당이 원자력을 지지하게 되는 흐름들이 나와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역시나 이런 정책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겠죠. 오늘자 기사입니다. 탄소 기본법이 통과됐고 역사적인 입법의 결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역시나 탄소 기본법이 통과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호반 그룹이 이 한 가지를 더합니다. 최근에 하고 있던 행보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 호반건설이 최근 언론사 무더기 인수에 나섰다. 지금 광주방송을 매각하고 전자신문과 MBN을 사들였다. 자, 이 흐름들은요, 호반 건설뿐만 아니라 이 지방에서 서울로 언론사 잇따라 사들이는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언론사들을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중흥건설은 뭐 남도일보, 부영은 인천일보 뭐 이런 언론사들을 사들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사들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언론사들을 사들이게 되면 가장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다 이런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언론사들을 사들이면 자연스럽게 정치계와 엮이게 됩니다. 정치계와 엮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뭐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호반건설이 뛰어들고자 하는 대한전선을 인수한 이유 뭡니까? 전력과 에너지 전력 분야에 강제로 우뚝 솟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재 에너지 시장 뛰어들겠다 이야기 나온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원전 관련 종목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호반 그룹의 본격 행보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본격 행보가 어디로 초점을 맞춰서 역시나 원전 관련 기술, 정책 이슈를 기점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전 관련 정책 이슈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도대체 언제 이 대한전선이 올라갈지 알기 위해서는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당 두 개를 아셔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저탄소 정책하고 국민의힘의 저탄소 정책은 좀 다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저탄소 정책은요. 비핵화를 기본적으로 배경에 뒀던 기업 당이었기 때문에 당장에 원전을 사용하자는 쪽이 아닙니다. 처음부터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뭐 탄소 포집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수소 발전기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쪽이 더불어민주당 쪽이고요. 지금 당장 원전 사용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소형 원전이고 리스크 줄고 위험 줄었는데 뭐하러 우리가 수소 에너지 물론 중요하고 나중에 바꿀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이 탄소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 미국도 하는데 한국이 안 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쪽이 국민의힘 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봐야 되는 건 국민의힘 쪽에서 원전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자세히 봐야겠죠. 게다가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 창용안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원전 관련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뭐냐?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야. 아킬레스건이라는 건 이 당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지지율입니다. 국민들의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이 바로 정치인데 이 정치계에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과 이런 원전 정책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전 정책입니다. 실제 부동산 정책으로 떨어진 지지율에다가 지금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에 지금 최재형 월성원전 폐쇄 범죄 개연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떨어뜨릴 만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역시나 국민의힘 입장에선 더욱더 강조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그럼 이걸 언제 강조할 것인가? 언제부터 이러한 강조가 시작되면서 주가가 오를 것인가? 그에 따른 이야기는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9월부터 시작이다라는 설명드렸죠. 국민의힘 당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8월 말에 접수다. 8월 말에 접수되고 본격적으로 이 이후부터 각 주자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이야기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데 각 정책들에서 역시나 원전 이야기는 빼놓지 않고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아서 9월 이후부터 8월 말에 접수하고 그 이후부터 9월부터가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기존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 종목들은 9월 달부터 움직였다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월 이후부터 주목해야 된다. 실제 근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움직이기 시작했죠. 대한전선은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두산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에너토크, 보성파워텍, 서전기점, 한전기업 등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전선도 지금부터 굉장히 큰 폭등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그 자세한 시작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바로 이슈를 받는 타이밍을 알아야겠죠. 살펴봤더니 이 국민의힘이 경선이 있습니다. 대선 주자 한 명, 결국에 한 명이 남겠죠. 대표적인 주자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 14명 정도에서 한 명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제 이 사람이 하세요라고 뽑을 수는 없겠죠. 각 주자들마다 동등한 위치에서 경선 좀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14명에서 8명 4명으로 4명에서 최종으로 줄이는 지금 현재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상세하게 살펴봤더니 국민의힘이 오는 10월 8일 본 경선에 오를 후보 4명을 결정하기로 했다라는 거 보이죠. 최종적으로 4명을 뽑을 건데요. 4명을 뽑을 건데
본 경선에 오르는 4명을 결정할 건데 이게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부터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뭐 한다? 경쟁을 한다. 근데 9월 15일 1차 컷 오프에서 후보를 8명으로 줄이고 10월 8일 2차 컷 오프에서 4명으로 줄일 건데 그 방법이 뭐냐?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냐? 지금 여론조사 100% 비율로 1차 컷오프를 진행을 하고 그죠? 2차 컷오프는 선거인단 투표 30%, 국민 여론조사 70%를 결정하는데 국민들이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판단을 위해서 바로 18일 날 9월이죠. 9월 18일 날 후보 첫 토론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 분야는 토론의 분야는 경제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요. 그리고 오는 25일, 18일과 25일 두 날짜에 25일에는 이 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토론회를 추가로 열겠다라고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원전 관련 얘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분명히 나오겠죠. 왜?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전 관련 이슈를 꺼내면 꺼낼수록 누구에게 손해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역시나 당연히 꺼낼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 시점에 피 터지는 지금 현재 토론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요 뉴스들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그 시점부터 주가가 상승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각 주자들은 자신들의 정책, 표심을 노린 발언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최근에도 홍준표 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 20개월 의붓딸 살해한 지금 한국 남자에게 대통령이 되면 사형시킬 거 사형제도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뭐 싫어할 사람 좋아할 사람들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 세력들은 이런 이슈 일정 약속된 9월이에요, 여러분들. 이 약속된 9월에 이런 이슈가 있을 거 미리 알고 있다 보니까 주가 관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한전산업. 18% 급등, 20% 가까이 급등했죠. 그리고 한전산업뿐만 아니라 뭐 서전기전, 그죠? 그리고 두산이라는 종목까지 해서 두산중공 아니죠? 두산이라는 기업까지 해서 오늘 굉장히 좋은 파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장 큰 파동과 거래량을 보여줬었던 대표적인 종목들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을 봤더니 어떤 흐름이 나왔냐? 재밌게도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오늘 보통 급등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 종목이 나오면 개인의 매수가 많이 들어와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흐름들을 보시면 서전기전에는 개인이 오히려 빠졌고요. 한전산업에는 개인이 거의 안 샀습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어마무시하게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웃기죠? 왜 그럴까? 차트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한전선도 그렇고 이 서전기전도 마찬가지고 어떤 파동이냐? 1차적인 급등세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타이밍이었죠.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타이밍에는 고가에서 엄청나게 많이 잡은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바로 급등하기 위해서 작업을 쳐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는 데에도 개인들이 갑자기 주가를 다 팔아버리게 되면요. 이 주가가 박살내기 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 다시 한번 횡보를 거치다가 추가 파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통 세력들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고가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털어버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게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거치면서 주가를 위아래로 흔들게 되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개미털이를 진행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 오늘 원전 관련 종목 못 참고 탈출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탈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들이 많이 매도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개인들을 충분히 털어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목을 받을 만한 타이밍 언제라고 했죠? 9월 18일과
9월 25일 날짜로 토론회가 열리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원전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죠. 그죠? 그리고 그 두 자주들 중에서 최재형이라는 분은 오히려 감사원장 때 문재인 정권에서 이 원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왔었던 인물도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원전과 관련된 이슈는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력들이 이것을 약속된 9월의 일정을 보고 주가를 흔들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결국 어떻게 할까요? 부양시키겠죠. 크게 급등시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죠? 그리고 약속이나 했다는 듯이 굉장히 웃기게도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나온 단독 기사입니다. 한국 핵 연료 재활용 기술 미국에서 승인 났다. 2021년도 9월 1일 오늘자 기사입니다. 포화 상태 폐연료봉 처리 길 열렸다. 친환경 소형 원자로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소형 원전이 이번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재료잖아요. 그죠? 이 소형 원전이라는 것은요, 특징이 뭐냐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우라늄이라는 거에서 거의 대부분 90% 이상을 거의 대부분을요 폐기했습니다. 여기서 반응하는 건 단 5% 이내였어요. 2%에서 5%만 반응을 해가지고 열을 발생시켜서 그걸 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돌렸어요. 그리고 90%가 넘는 이 나머지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다 핵폐기를 다 드럼통에 넣어가지고 계속 모아두고 쌓아두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소형 원전 기술을 이용하면 여태까지 버렸던 이 90%의 우라늄을 가지고 여태까지 반응도 안 했던 이 90%의 우라늄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원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혁신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활용 기술이 미국 내에서 지금 마침 승인이 나게 됩니다. 누가 뭐 짝이라도 했다는 듯이 승인이 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역시나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약속의 9월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은 반등은 하긴 했지만 상승 시장이라고 완벽하게 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테마주성 시장이죠.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 종목들하고 코로나 관련 종목들 그 이외에도 정책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잘 움직이는 현재 타이밍에서 굉장히 불안한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타이밍에서 이 원전 관련 종목이 이렇게 약속의 9월로 인해서 주목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의 파동이 더욱더 크게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전부터 9월을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적중하고 있죠. 제가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요 정도밖에 설명을 자세하게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유튜브이기 때문에 잘못된 영상 올라가면 유튜브 노딱 맞고 잘려버립니다. 그래서 설명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약속이 9월 정도라고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관련된 종목의 팁은 뭐냐?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 소형 원전 관련 종목들 위주로 5종목을 선정해서 분할 매수를 하세요. 대한전선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이 소형 원전 관련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를 해 두시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려요. 아시겠죠? 한 종목에 몰빵 치지 마시고요. 나눠서 사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주하고 뭐 후속주하고 구분이 거의 없어졌어요. 옛날에 뭐 대장주가 대장주 노릇을 못하는 상황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재료가 있는 종목들 물론 당연히 편입해야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소형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이 이재진의 상한가릴리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그 5종목 확인하시고 공략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다가오는 폭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 원자력 발전 관련된 종목들 포착해서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아시겠죠? 드디어 왔어요. 힘내시고요. 대한전선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흔들림에 속아가지고 손절치고 정리하고 하지 마시고 쭉 들고 가시면서 큰 파동이 나오게 될 겁니다.
큰 파동에서 꼭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난 근데 혼자서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정리도 해드리지만 제가 종목 추천을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약 85% 확률, 원래 90%였는데 요즘 폭락장 오면서 떨어졌어요. 85% 확률로 여러분께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라는 건다면 충분히 수익 챙길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100% 수익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높은 확률은 있을 뿐 100%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정말 높은 승률은 가능합니다. 실제 7월달, 8월달 굉장히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19전 17승 2패, 그리고 17전 10승 5무 2패 등 손절 마감한 종목 분명히 있었지만 85% 이상의 승률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종목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열려 있으니까요. 시황과 함께 정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에서 우진 30% 급등, 한국전자인증 18% 급등, 삼양SNC 21% 급등, 돌발악재 손절하기도 하고 이구산업 14% 급등,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종적으로 120%까지 급등했죠. 그리고 에이테크솔루션 8% 급등 등 이러한 급등주들 지금 3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종목도 거의 100%까지 급등했었죠. 이러한 핵심 급등 종목들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받으실 분들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운로드 받으실 분들 아이폰 임시 링크 통해서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추천 종목과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보들, 추천 종목들, 수익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도 검색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대한전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 드디어 그 타이밍이 왔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이 타이밍 때 흔들리는 타이밍에 그냥 마구잡이로 파는 행동은 절대 없으셔야 될 겁니다. 여태까지 많이 힘드셨던 거 알아요, 여러분들. 버티셨던 거 알아요. 맞아요. 물리신 분들 굉장히 힘드셨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 고생 다 해놓고 본전권에 팔거나 약수익으로 팔면 진짜 바보 됩니다. 이 이슈는 작은 이슈가 절대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정책들과 엮이면서 대파동을 보여줄 만한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소형원전 관련 종목 5종목 쫙 나눠서 담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을 찍을 때쯤에는 여러분들 모두 다 수익권까지 들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충분히 편입하시고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좋은 정보,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